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디파이, 이 탈중앙화 금융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TVL입니다. 토로 밸류 락대의 약자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 TVL 설명이 잘 되어 있던데요. 오늘 이걸 보면서 TVL이 대체 뭔지,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TVL,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TVL은 그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 있잖아요. 네네. 그 서비스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된, 그러니까 묶여있는 자산들의 총 가치를 달러 같은 법정 화폐로 환산한 값이에요. 아, 묶여있는 자산의 총 가치. 그럼 그 디파이 서비스의 규모나 인기를 보여주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생태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나, 뭐 이런 거요. 그렇군요. 근데 묶여있다. 이 락업, 이런 표현이 좀 재밌네요. 네,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은행에 돈 넣는 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은행 예금이요. 네, 그냥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말고요.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요. 아, 만기까지 묶어두는 거요. 맞아요. 그건 특정 기간 동안 돈을 못 빼는 대신 이자를 더 받잖아요. 네, 그렇죠. 디파이에서의 락업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프로토콜에 묶어두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동성을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다거나. 아하, 그냥 묶어두는 게 아니라 뭔가 참여나 활동의 증거 같은 거군요. 그 프로젝트를 믿고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신뢰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걸까요? 특히 2021년, 그때 디파이 막 엄청 뜨거웠을 때 이 TBL 수치가 정말 많이 언급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TBL이 증가한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꽤 중요한 신호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신호요? TBL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많은 자산이 해당 프로토콜 안에 묶여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곧 시장에 나와서 바로 팔릴 수 있는, 즉 유통 가능한 물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아, 유통 물량 감소?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만약에 수요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난다면 공급, 즉 팔려는 물량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공급이 줄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한다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묶여 있다고 해도 나중에 그걸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기 어렵죠. 수요가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TBL 총액이 얼마다, 1조 원이다, 10조 원이다. 이것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그 절대적인 액수만 보는 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 프로젝트의 시가총액이랑 비교해서 그 비율을 함께 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줄 때가 많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TVL 비율이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A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이에요. 근데 TVL은 1조 원이라고 해보죠. 네, 10조에 1조. 그리고 블록체인 B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TVL은 5천억 원이에요. 와, 잠깐만요. A는 TBL 절대 금액은 1조로 B의 2배인데 시총 대비 비율로 보면 A는 10%, 10조 1조고 B는 50%, 5천억 1조나 되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A가 훨씬 커 보이지만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많은 자산이 실제로 묶여서 활용되고 있느냐를 보면 B가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B처럼 비율이 높은 게 더 좋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꼭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해석의 여지는 있죠. B처럼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산이 단기 매매보다는 프로토콜 내에서 실제 사용되거나 장기 보유 목적으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갑자기 팔려고 나오는 물량, 그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매도 압력이 적을 수 있다는 건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네, 시장 전체 상황,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가격이 오르거나 안정적일 거라고 확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 지표와 상황을 같이 봐야 해요. 번역 독합적인 지표네요.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읽는 게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청취자분들이 직접 이런 TVL 데이터를 좀 추적해보고 싶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좋은 사이트들이 꽤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아마 디파이라마일 겁니다. 디파이라마요? 네. 거기 가시면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별로 TVL 총합이 얼마인지, 또 개별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TVL 순위나 변화 추이 같은 것들을 꽤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오, 유용한 정보네요. 디파이라마. 기억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볼까요? TVL은 디파이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묶여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단순히 그 총액보다는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 같은 걸 함께 봐야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이 몰렸다. 이걸 넘어서서 그 돈의 성격, 그 락업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TVL이 락업된 자산의 총 가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치라는 건 결국 그 기초 자산,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동할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코인 가격이 오르면 락업된 코인 개수는 그대로여도 TVL은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TVL은 줄어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시장 가격 변동성이 클 때 TVL이라는 지표가 해당 프로젝트의 어떤 내재적인 건전성이나 실제 사용자의 활동 증가 같은 본질적인 성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락업된 양은 그대로인데 가격 때문에 TVL이 널뛰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지표를 어디까지 신뢰하고 해석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락업된 양과 변동하는 가치 사이의 관계, TVL의 본질적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